있을 법한 모든 것. 구병모.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위안을 주는 밝고 가벼운 로맨스 콘텐츠를 주문하는 플랫폼 측의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C는 기획안에 드러난 구태의연한 목표도 그렇거니와 자신이 로맨스의 리을도 모르는 사람임을 알아서 사양할까 하다가 고려가 타사 대비 25% 이상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뭇잎에 앉은 곤충을 포착한 개구리처럼 덥석 응해버렸는데,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 수준의 조건은 본 기획이 엔터테인먼트 제작사와의 사전 논의 아래 노골적으로 IP 비즈니스를 목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할 터다. 3시간쯤 지나서는 이 테마 단편소설 앤솔러지 집필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며 꼭 일주일만 고민하는 성의를 보인 다음 진행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차 의사를 밝히리라 생각하고 잠들었다. 아마도 그 때문일 것이다. 꿈속에서 영화를 보게 된 것은 극장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통해서였고,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대강 눈으로 흐른 정도로 진지하게 관람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영화의 내용을 제 손끝 보듯 알 수 있었는데, 그게 꿈이라서인지 아니면 영화의 플롯이 단순하고 조야해서인지는 모를 일이다. 사업 출장으로 호텔에 장기 투숙을 하게 된 갈색 곱슬머리의 백인 남자. 선 고운 미남도 남성성을 자랑하는 마초도 아닌 건실한 타입으로 상견례 자리 같은 데서 주로 어르신들이 호감 갖게 생긴 그 남자가 현실에 존재하는 배우인지는 알 수 없는데, 영화를 즐겨보지 않으며 간혹 본다면 높은 확률로 총칼과 폭탄과 자동차가 등장하는 액션물을 고르는 C가 얼굴과 매치하여 기억하는 배우 이름이라곤 리암 니슨과 맷 데이먼 정도라서다. 나이는 30대 중반, 기혼자인지 이혼남인지 어떤 사업에 종사하는지 등의 개인정보는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어느 날 출근 전 별뜻 없이 어두운 민무늬 넥타이 같은 일상에 핀을 꽂아 포인트를 주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화장대 위에 메모를 남겨둔다. 항상 청결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다음 문고리에 메이크업 룸 요청 표시를 걸어놓고 나간다. 퇴근 후 돌아와 보니 완벽하게 정돈된 방의 화장대에 메모지 한 장이 남아있다. 천만에요. 제 일입니다. 그러나 고맙습니다. 이때부터는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예상할 수 있는 패턴으로 흘러간다. 단 한 번도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주고받는 메모지가 늘어난다.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그거라면 이 연주자와 지휘자를 추천할게요. 오늘은 거래처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비타민을 먹고 쉬어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닦아내야만 하는 얼룩처럼 언젠가 이 바닥에서 지워지지 않을까요? 나도 가끔 내가 한 점의 먼지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당신이 우연히 건넨 한마디 덕분에. 그러다가 마침내 남자 쪽에서 출근하면서 이런 메모를 남기고,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요. 퇴근 후 궁정에 단 메모가 놓인 것을 보자마자 남자는 방문을 열고 뛰쳐나간다. 얼마나 골몰했는지 C는 꿈속에서도 이거 써야 해. 일어나서 꼭 쓰고 만다. 초조히 다짐하다가 결말이 어찌 되는지 못 보고 그 장면에서 깨어난 것이다. 막상 잠에서 깨 책상에 앉은 순간부터 C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있을 법하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흔히 생긴다는 개연성 말고 이런 스토리의 영화가 이미 한 트럭은 나왔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의 있을 법함이다. 어쩌면 과거에 본 영화의 일부가 꿈에서 다시 떠올랐을 뿐 아닐까? 이런 장르를 자발적으로 관람했을 것 같지는 않고,
한 주간의 개봉작이나 흘러간 옛 비디오를 결말 빼고 거의 전체 누설하여 작품 한 편을 다 소비한 듯 싶은 효능감을 제공하는 일요일의 영화 소개 요약 방송을 통해서 말이다. 그러면 남자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장면에서 꿈이 중단된 이유 또한 설명된다.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C는 그 결말을 본 적 없는 것이다. 방송에서라면 필시, 자, 그는 과연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진실한 사랑과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누구누구였습니다. 라는 뻔한 마무리 멘트와 함께 그 장면에서 끝났을 테니까. 기시감 정도를 넘어 아무리 사고를 우려낸 클리스에 불과하다 한들 100% 동일하다면 쓸 수 없으므로 C는 하우스키퍼 영화를 검색한다. 그랬더니 호텔이 아니라 실제로 집안의 일상에서 고된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튀르키예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다. 다음으로 메이드 영화를 검색하자 제목이 메이드인 호러와 코미디, 그리고 여러 블로거가 추천하는 웰메이드 영화까지 많은 결과가 나왔지만 C가 찾는 것은 없다. 호텔 장기 투숙 영화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검색어를 동원하나 콘텐츠의 모래벌판 가운데 제목도 배우도 모르고 플롯만 선명한 영화를 찾기란 요령 부득이다. 가장 유사한 소재를 담은 검색 결과로는 젊은 사장인지 이사인지가 머무는 호텔방을 청소하던 키퍼가 그와 사랑에 빠진다는 토막 에피소드가 삽입된 최신 한국 영화 해피 뉴 이어가 있지만 그 한 편을 보겠다고 해당 작품을 독점, 공급, 송출하는 유료 OTT 스트리밍 플랫폼을 신규 구독하기에는 최소 1단계 이상의 절차가 있으리라는 예상으로 필수 동의, 선택 동의, 메일 주소 입력, 비밀번호 생성, 마음이 번다해져서 유튜브에 올라온 짧은 홍보용 동영상 클립들만 확인해보고도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우선 얼굴부터 마주치고 서로가 누군지 아는 상태로 여러 장면에서 인연을 맺는데 C가 꿈에서 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비대면이다. 즉 어쩌면 마지막에 등장할지도 모르는 여성 배우는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내내 나타나지 않았다. 있지만 없는 존재, 섀도워크를 수행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그리 간주되듯이. 지인 2다리쯤 건너면 한 달에 최소 40편의 영화를 보며 일하는 평론가에게 닿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는 좀 명구스럽고 자신이 얻어낼 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교성을 발휘하는 성격도 못되어 C는 3명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줄거리를 들려준다. 정확하게 이런 내용의 영화를 본 적 있니? 친구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본 적은 없는데 어디선가 정말 본 것만 같고 꼭 있을 것만 같다는 대답이다. 역시 그 안의 사건과 관계들이 다분히 사실주의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미 대중이 소비할 대로 하고 시들해져 더는 찾지 않을 듯한 영화가 언젠가 이미 세상에 나왔을 법하다고 말이다. 안 봐도 본 것 같은 느낌은 아마 러브 액츄얼리 때문일 텐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도 봤겠지? 옛날에 보긴 했는데 거기 호텔 하우스키퍼가 나와? 호텔은 아니지만 가사 도우미가 나오지. 이혼한 작가랑 엮이는. 그렇게 여러 커플이 떼지어 등장하는 영화가 아니고 일단 영화 내내 둘이 얼굴을 못 본다니까? 얼굴 없는 상대와 대화하는 스토리로는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는 그녀가 있어. 그건 안 봤지만 들어는 봤어. 인공지능과의 대화는 따로 저장을 하지 않으면 사라지겠지. 이쪽은 인공지능이 아니고 사람인데 메모만 남겨둔다고. 종이 쪽지가 물리적으로 남아있다니까. 친구와 전화하는 동안 어느새 C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를 띤 상업 영화가 된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거네.
키다리 아저씨랑 여러 로맨스 영화의 조각들이 이것저것 뒤섞여서 너의 꿈에 나왔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도 말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까메오나 그런 게 아니고야 할리우드의 배우가 마지막 상봉과 포옹씬에만 얼굴을 내미는 영화에 출연하고 싶겠는지. 편하게 생각하지 그래. 그런 줄거리의 영화는 마치 있을 법하지만 실은 너무 심하게 있을 법해서 아직 없는 거라고 말이야. 막말로 이미 있으면 또 뭐 어때서? 어차피 여기서 봤다 싶은 거 저기서 또 보고, 보면 보는 대로 소 닭 보듯 하고, 들으면 듣는 대로 어디서 개가 짖나 하고 버티면 그만인 세상에. 그런 세상임은 신은 부정하지 않으나 그런 세상이라는 현실을 인지하는 것과 그 현실을 긍정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같지 않다. 불교적 인식을 배제하면 있음과 없음은 뭘 어떻게 접붙여도 결국 하나일 수 없다. 친구가 말하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의 현실이란 주인공이 철가면 내지 오페라의 유령 정도 되는 특별한 서사적 이유가 아니고서야 한 편의 영화에서 배우가 가능한 한 얼굴을 빈번히 노출하고 싶음이 인지상정이며 그걸 위해 각본가는 어떻게든 두 사람을 좀 일찍 마주치게 하거나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스쳐 지나가지만 서로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설정을 추가하리라는 걸 말한다. 내 출연 분량이 너보다 적네. 우리 소속 배우의 이름을 포스터에 먼저 넣네. 만에 같은 걸로 기싸움을 하는 영화판에서는 흔한 조율 과정이다. 그러나 영화적인 낭만과 꿈을 엄격히 배제한 일상의 시궁창만을 가리켜 현실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메모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손님은 즉흥적인 기분으로 몇 자 끼적일 수 있다 치고 키퍼는 업무 지침상 답장을 해선 안 될 터다. 객실 바닥에 흔적을 남기지 않음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지우도록 요구받는 이들. 누구나 그들이 보이지만 안 보이는 척하며 그들은 거울에 튄 한 점의 물때나 타일에 떨어진 한 올의 머리카락과 다르지 않은 범주로 취급된다. 심지어 청소 카트를 밀고 있지 않을 때에도 화물용 엘리베이터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고객과 밀착 접촉하지 않더라도 그의 몸 어딘가에 남아있을 세균이 고객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을 그런 규정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영혼을 걸고 완벽하게 오염을 제거하는 행위의 반복도 모자라 그 스스로의 기척까지 감춰야 하는 이가 객실 화장대에 자필 메모 같은 큰 흔적을 남겨둔다? 만에 하나 악의적인 장난을 치는 게 목적이었던 투숙객이 메이크업 룸을 부탁했는데 종이 쓰레기가 있더라고 컨시어지 쪽에 컴플레인이라도 넣으면 우선 키퍼의 책임이 되기에 아무리 호의적인 메모라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쪽이 안전할 것이다. 얼굴 모르는 키퍼와 감정이 싹 터 연인이 되는 일이 현실에서 가능한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 규모 있는 호텔에는 키퍼가 여러 명 근무할 테며 설령 담당 구역이 정해졌더라도 근무 시프트 문제로 유사시 로테이션이 될 수 있다. 로맨스 영화는 그같이 사소하나 엄존하는 일상의 변수들을 말끔히 제거하여 이 주인공의 방은 항상 그 키퍼가 청소한다고 관객 인식의 코르크에 앞정으로 박아둔 약속으로서 시작하는 것이다. C는 우선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방문을 나섰다. 구멍 밖으로 끄트머리만 살짝 나온 검지와 중지 밑에는 토큰과 함께 거스름 동전 몇 개가 깔려 있다. 구멍 바깥에 선 사람은 손바닥 하나로 다 가려질 것만 같은 매대 위를 쓸어다가 토큰과 동전을 가져간다. 이어서 배낭맨 학생이 분홍색 회수권 구입표 10장과 지폐를 구멍 안으로 들이민다. 안쪽에서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 몇 개의 동전과 중고생이라고 적힌 버스표 다발이 나온다.
손가락 끄트머리만 구멍 밖으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다. 경제적이며 단조로운 동작의 반복. 침묵 내지 최소한의 육성. 그 자리에 얼굴이나 음성이 아닌 손, 그 중에서도 일부인 손가락 몇 개로만 존재하는 사람. 다음으로 구멍 앞에 선 남자는 지폐의 절반가량을 안으로 들이밀면서 허리를 숙이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목소리로 말한다. 88. 남자는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하는 손가락 말고도 손가락에서 연장되어 뻗어나가는 몸과 그 몸통위에 붙은 머리, 그 중에서도 얼굴을 은근히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남자에게 별다른 의도는 없었을 수도 있고 일상의 자잘한 무례들은 보통 별다른 의도 없이 생겨난다. 반원형으로 구멍이 뚫린 아크릴판과 그 내부는 어떤 감광도 허용하지 않은 어둠 상자 같아서 좀채 들여다보이지 않는데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알코올에 전 남자의 시선을 느꼈는지 최대한 벽에 붙어 몸을 감춘다. 그렇다. 당연하게도 그 안에 사람이 있다. 폐교한 지 오래된 국민학교 교실에 떠도는 괴담처럼 손가락만 남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에 주인이 있다. 구멍 밖의 사람들은 신문에, 토큰에, 담배나 껌 상자에 한순간 붙어 나오는 중지와 검지를 볼 뿐이지만 손가락 10개를 가진 그 이전에 심장이 뛰고 주관도 있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상자 안에 있다. 그 증거로 손가락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안쪽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88 없어요. 그러자 남자는 허리를 더 깊이 숙이고 그보다는 매대에 아예 뺨 한쪽을 얹어놓다시피 하며 목소리에 출처를 캔다. 뭐? 아무리 작게 웅얼거리는 소리였다지만 그걸 못 들었을 리 없다. 설령 정말로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구멍 밖으로 물건 대신 음성만 나왔다면 곧 찾는 물건이 없다는 뜻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추론의 동물이니까. 그러나 앞에 있는 존재를 일종의 자판기라고 여기는 사람은 굳이 추론 같은 번거로운 사고 노동을 감수하지 않는다. 기계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사람은 없다. 말 안 듣는 흑백의 퍼스널 컴퓨터. 전파를 제대로 못 잡고 헤매는 브라운관 TV는 일단 옆구리를 한 대 갈기고 본다. 그러면 화면의 순간적인 노이즈라도 송출한다. 동전을 삼키고 물건이나 잔액을 뱉어내지 않은 자판기는 발로 찬다. 뭐라도 토해내라. 남자는 이제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주둥이를 밀착하고서 윽박지른다. 뭐가 어째? 조금 전보다 더 선명한 목소리가 구멍에서 흘러나온다. 88 없다고요. 다 나갔어요. 조금 더 또렷해진 음성의 확고한 말투는 어쩌면 88이 있더라도 너에게는 팔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없으면 없지. 왜 거기 구석에 딱 붙어서 말해? 이쪽으로 좀 와봐. 얼굴을 보여보라고.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속닥속닥이야.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림자 속에 사람이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가 원할 때는 그림자 속 사람의 손목을 잡아당겨 끌어내야 속이 시원해진다. 사람을 사람으로 인지하고 파악하며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와 소유 내지 임의 처분을 구별하지 못한다. 파악은 손으로 쥐는 것이지만 그것을 놓아야 할 때를 모르거나 그것을 손안에 쥔 그대로 잡아 터뜨릴 권리가 있다는 뜻이 아님을 대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그림자 사람에게는 얼굴을 감추고 싶어 할 권리나 자격이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듯이. 나 봐. 똑바로 여기 구멍 앞에 딱 나보고 얘기하라고. 아가씨가 뭘 몰라서 가르쳐주는 건데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런 게 예의지.
어디서 건방지게 목소리만 떡하니 88 없다고요 하면 단가? 가게 안에 있으니까 바깥 세상 잘 모르겠지? 어른이 말씀하시면 암만 88이 없더라도 여기 얼굴 보면서 손님 죄송하지만 88이 다 나갔습니다. 고개 똑바로 들고 시선은 상대방의 얼굴과 가슴 사이에 고정. 요즘 젊은 것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아니, 개딱지만한 매점 부스 안에서만 살아서 사람 대하는 법을 못 배웠나? 세상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 매점에서라도 대우받아야겠다는 듯이 버티는 주정뱅이 바로 뒤에 줄을 서서 씨는 초조하게 광장 시계를 올려다본다. 아, 만화 영화 시간 놓치겠다. 슈퍼도 들러야 하는데. 구멍 안쪽의 사람은 몸을 움직여 한없이 어두운 색의 아크릴판 앞 정중앙에 앉는다. 이제 됐어요? 88 없습니다. 성대보다 더 깊은 내장에서 호소에 가까운 한숨처럼 끌어올려지는 말소리에도 남자는 성에 차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 보았자 아크릴판이 워낙 깊은 늪지대색이라 얼굴이 잘 안 보여서일까? 그보다는 처음부터 그가 원하던 바가 그게 아니었을 것이다. 너 이리 가까이 와서 다시 말해봐.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를? 어른이 가르침을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는 거지. 뭐? 이제 됐어요? 그때 씨의 뒤에 선 건장한 남자 두어 명이 볼멘 소리를 낸다. 아저씨, 거 빨리 좀 갑시다. 그들에게 고립무원의 판매원을 도우려는 숭고한 뜻이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나 그제야 주정뱅이는 한 수 접어준다는 듯이 마지막으로 구멍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고 말한다. 왜 자꾸 숨었는지 알겠네. 아가씨 아니고 아줌마네. 못나니 아줌마. 아줌마, 그렇게 살지 마라. 사람 대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말고 물건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가 예쁘든 못생겼든 간에 손님한테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성의를 갖고 대해야지. 남편한테도 사랑받고 말이야. 자기 할 말 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점 앞을 떠나며 주정뱅이는 유행가를 흥얼거린다.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줌마가 못났다네. 파마머리 헝클어진 것이 정말로 못났다네. 그 다음 가사를 바꿔 읊기 전에 주정뱅이는 몇 걸음 더 못 가고 제다리에 재가 걸려 그 자리에 나동그라진다. 짙은 송충이 눈썹이 도드라지는 반 독두의 숲의 사진이 벽에 붙어 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번씩 그 앞에서 멈춰 선다. 행방불명 가족을 찾는 전단지나 범죄자 수색 협조 포스터와는 조금 다르다. 이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해상도 높은 올컬러 사진이어도 기억에 남을까 말까 할 텐데 옷이나 구두, 체형 같은 다른 인상착의는 없이 조악한 흑백 복사물로 사람을 찾는다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꿈에서 이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매일 밤 전 세계 사람들 수백 명의 꿈속에 무작위로 나타나 꿈꾸는 사람을 쫓아오면서 공격하거나 때로 도와준다는 행동 반경이 광범위한 남자를 찾는다고 한다. 그를 본 사람이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여 목격담을 나눠준다면 그가 꿈속에 나타나는 목적을 탐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다. 2000년대 들어 여러 가지 티저에 익숙한 젊은 층은 이 또한 모종의 포털 사이트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낙심을 알아차리고 외면하면서 쓴웃음을 짓는다. 광고를 할 거면 적어도 선영아 사랑해처럼 한눈에 띄게 현수막이라도 걸리리지. A4지 크기의 몽타주로 시선을 끌겠다니 저 회사에도 정도가 있다. 투자를 좀 더 해라. 그러나 티저라는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들이나 오컬트에 경도되어 있으면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애청자로 호기심 미스터리 엑스파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몇 날이 지나도 광고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자 사뭇 진지해지지만 경로 불명의 약물 중독에 의한 집단 환각 정도가
그나마 설득력 있는 가설이고 지구인의 꿈을 통해 교신하는 외계인이라는 설부터는 좀 난감해진다. 무수한 세계인의 꿈속에 동시다발로 출몰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우주 어디에나 편재하는 신의 속성까지 부여하려는 주장마저 횡횡한다. 신은 어디에나 있는 동시에 어디에도 없다. 신은 세상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유의 개소리만 아니라면 신이라는 주어와는 어떻게 갖다 엮어도 어지간하게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꿈속에 나타나는 신이 옆머리만 남은 대머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격렬한 저항감 없이 받아들인다. 심지어 훗날 그 남자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 사람들의 꿈속 조우 경험담이나 정신과 의사에게 털어놓았다는 상담 내용 따위가 모두 마케팅 업체의 자작극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로도 어떤 이들은 그 남자의 존재를 믿기를 멈추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 남자가 무엇을 광고하기 위한 피조물인지가 정확히 설명되지 않았으므로 더욱 그렇다. 웹사이트 오픈 홍보도 아니고 새로 개발된 의약품, 막 개업한 정신의학이나 의원이나 상담실, 속눈썹 연장 미용실,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주는 발모제, 그 남자의 존재가 어디에 동원된 것인지가 알려지지 않는다. 공포영화 제작에 쓸 소스 모집을 위한 헛소동이라는 얘기도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추측일 뿐 업체에서 후속 설명은 없이 잠수를 탄 형국인데 그 뒤로 관련 영화가 제작되었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보아 아마 흐지부지 됐을 것이다. 동일 이미지를 지속 주입하면 사람은 그걸 쉽게 믿어버리고 믿음은 타인에게 전염되며 대중심리는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작 가능하다는 사회학자의 연구 보고서 작성을 위한 게릴라 광고였을지 모르지만 그거야말로 굳이 통계를 내고 신뢰를 수집하여 연구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인류 역사를 통해 증명되어 온 당연하고도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닌가. 인류는 종류 불문 믿음의 전염과 집적, 그리고 집착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후로도 루시드 드림을 연습하는 이들이 꿈속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고 주장한다. 이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명된 남자를. 그런데 비존재의 기준은 무엇인가? 살과 피와 뼈, 혹은 만질 수 있는 무언가로 이루어져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일컬어서 존재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안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즉각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이 성립하고 마니까. 그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이다. 모든 감각을 닫아버리고 인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늘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리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들이마시는 공기,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그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 분자와 원자, 뭐든 간에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가리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미 수많은 포스터 노출로 인해 잠재의식의 원시 바다에 가라앉아버린 이미지를 그리하여 복수의 사람들의 꿈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고 이것이 농담이나 조작이 아니라 실제한다고 믿을 만큼 정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얼굴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단지 분자 구조를 갖지 못했다고 하여 그것이 일부 개인의 의식에서만 거처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논박은 일시적인 디스맨 소동을 넘어선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음은 물론 전화통화도 해본 적 없는 랜선 너머 타인과 일상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공유하는 동안 잘도 사랑에 빠지는데 마케팅이나 사회학 연구나 어떤 목적이든 간에 이미 대중의 인식에 생성되어 버린 사람과 꿈속에서만 만나 대화한다고 해서 그걸 상호작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찰나를 초월한 이미지, 유사성의 끄트머리에 간신히 매달린 기억의 파편,
무시로 변용되고 변주되며 변모함으로 언제까지고 파악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존재가 아니라고 단정짓는 일에 오만에 대하여 남자는 방문을 열고 뛰쳐나간다. 그러나 메모에는 그렇군요. 저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만 적혀 있었을 뿐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세 좋게 달려나와 로비에 도착했지만 남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저도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동일한 말의 반복으로 단메모를 남긴 것은 어쩌면 예의상의 호응일지도 모른다. 남자가 퇴근하고 온 길인 만큼 여자 또한 당직이 아니라면 퇴근하여 이 호텔에 없을 수도 있다. 왜 그녀를 호텔에 상주하는 지방령처럼 여겼는가? 남자는 본인은 아니나 자기 본의로만 생각한 데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그래도 혹시 몰라 프런트에 문의하기 위해 다가간다. 그러나 컨시어지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녀의 이름을 지금껏 물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1403호를 청소한 키퍼분이 누구냐고 했다가는 혹시 청소가 미비했느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4성급 호텔에 투숙 중인 입성 괜찮은 고객이 프런트까지 와서 키퍼를 찾는다면 컴플레인 말고 다른 이유는 생각하기 어려울 테니까. 결국 남자는 묵기를 단념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간다. 생각해보면 만나자가 아니라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정도 대답밖에 들려줄 수 없다.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명하게 저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할 테고, 혹은 원치 않더라도 장기 투숙 중인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군요 정도로 때울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아무리 적극적으로 만남에 동의한다고 해도 그렇군요. 그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만날까요? 하고 제안한 쪽에게 되묻기 마련이다. 장소와 시간 제시는 그녀의 몫이 아니다. 남자는 자신이 센스 없었음을 인정한다. 그녀와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으면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요에다가 동의한다면 아래 장소로 몇 시까지 와주세요. 같은 당부를 덧붙였어야 한다. 물론 상대방에게 너무 체면 차리지 않고 들이대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감수한다면 말이다. 고로 서둘러서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며 여자와의 만남은 단 하루나 며칠 정도 지연되는 것일 뿐이다. 이튿날 남자는 출근 전 모닝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한다. 당신도 만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쁩니다. 당신의 근무 사정이 어떤지를 모르니 괜찮으시다면 밤 8시에 이 가게로 와주세요. 제 전화번호로 예약을 해두겠습니다. 그것이 불가하다면 당신이 편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그에 맞추어 장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한다. 남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한다. 그날은 오래도록 지지부진했던 한 건의 신규 계약에 성공한다. 퇴근 후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화장대 위에 자신이 아침에 쓴 메모만, 종이가 어디론가 날아가지 않도록 볼펜으로 가지런히 눌러놓은 모양으로 남아있을 뿐 그녀의 답장은 따로 없어서 남자는 여자가 이 방에 들르지 않은 것일까 순간 생각한다. 그러나 욕실에 물 한 방울 없고 수건도 각맞추어 접혀있는 걸로 보아 청소는 확실히 이루어졌고 남자는 여자가 구구절절한 대답 대신 가게로 나오리라 예상한다. 그녀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남자는 서둘러 레스토랑으로 간다. 8시, 9시, 라스트 오더 때까지도 여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호텔로 돌아온 남자는 이번에는 주저없이 프런트에 가서 1403호를 청소한 키퍼에 대해 묻는다. 컨시어지는 대답한다. 혹시 청소 서비스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늘 그 방을 청소했던 X씨가 어제까지로 근무 계약 날짜가 끝나서 새로운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치웠습니다.
남자가 쓴 메시지를 중요한 개인 메모나 서류라고 생각한 아르바이트생이 쓰레기통을 비울 때 그것을 함께 버리지 않고 고이 눌러둔 것이다. 다급해진 남자가 X씨의 풀네임과 연락처를 묻자 호텔 청소 서비스는 외주 용역업체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정보를 따로 알지는 못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 용역업체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자 컨시어지는 미심쩍다는 태도로 묻는다. 방에 뭔가 불편사항이라도 있으십니까? 남자 쪽의 일방적인 장소 전달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중단된 상태라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연히 여자를 쫓아다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싶어 다소 궁색하게 들릴 법한 쪽을 선택하여 남자는 기지를 발휘한다. 실은 그 키퍼를 몇 번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남자는 그녀를 본 적 없으며 설령 보았더라도 그녀가 자신의 방 담당인지 여부를 복도에서 스쳐 지나는 정도로는 단정할 수 없다. 아무래도 오래전 소식이 끊긴 가족과 인상이 닮아서 언제 꼭 한번 물어라도 보고 싶었으나 기회만 엿보다가 이렇게 여의치 않게 됐다는 식으로. 그래 본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 컨시어지는 당혹스러워하고 남자의 가족 사정은 호텔 측이 관여할 바 아니며 사람 찾기는 전문가에게 부탁할 일이지만 그 간절함에 예외가 주어진다. 이튿날 남자는 출근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해 용역업체 X씨의 소재를 문의하는데 업체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난 직원의 정보를 즉시 파기한다고 대답한다. X는 꿈일까? 꿈과 메모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서랍에 쌓인 그동안의 메모와 그것을 받았을 때의 남자의 감정이 여전한데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 값이라고 치부해도 무방한가? 어쨌든 이로써 남자는 그녀와 대면하여 X의 값을 알아낼 기회를 잃고 만다. 아이를 데리고 학원 입시 설명회에 갈 시간이 빠듯하다는 친구의 일정 관계로 분위기 좋은 식당은 다음을 기약하고 아쉬운 대로 C는 마트 푸드코트에서 친구를 만나게 된다. 유부 우동과 순두부 백반에 번호표를 받고 근황을 나누는데 비혼의 독신인 C는 이제 친구와 공통 경험 및 화제가 거의 없는 까닭에 대학 시절의 일화와 추억을 뽑아먹으면서 버티는 일이 한동안은 조금 어려울성 싶었지만 그럴 때는 서로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찍은 사진 폴더만 보여주어도 시간이 훌쩍 간다. 고양이가 인류를 구원한다. 혹은 인류가 멸망한 다음 고양이가 지구의 주인이 되어 마땅하다. 그때 그들이 앉은 테이블과 가까운 키오스크 앞에서 2명의 노부인이 상품권을 들고 난처해한다. 기계는 친절한 음성으로 자세히 안내하나 스크린을 터치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 뒤부터 수많은 선택지 앞에 어떻게 응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한국어를 못 듣고 못 읽어서가 아니다. 듣고 읽어도 각각의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조직하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걸리는 분류와 추론, 인식과 수행이 원활하지 않은 나이가 됐을 뿐이다. 뜻밖의 시기에 삶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모두에게 언젠가는 찾아오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들은 단지 바지락 칼국수가 먹고 싶을 뿐이고 그런데 칼국수까지 도달하기 위해 터치해야 하는 과정이 있고 자신들이 찾는 것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사이드바의 화살표를 터치하면 옆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은 부등호 비슷한 표시가 다음으로 화면을 옮겨줄 화살표라는 사실부터 알아채지 못하고 여러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칼국수 둘이요. 입을 여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시절을 떠올리고 결국 그들은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만 키오스크 옆에 따로 직원은 없다. 사람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들여온 거니까 당연하다. C가 어찌할까 망설이기 전에 친구가 일어나더니 두 노부인에게 다가가 도와드릴게요 한다. 그들은 반색하며
우리가 칼국수 2개를 하려는데 도무지 한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적지 않은 업체 고객센터에서 일했던 친구는 노련하게 화면을 터치하면서 동시에 할머니 여기 한번 보아주시고요. 적절한 속도로 설명을 덧붙이기를 잊지 않는다. 그들은 끄덕끄덕하며 알아듣는 척한다. 다음번에 다시 와서 그대로 기억을 되짚어 따라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칼국수 2개가 장바구니에 담기자 노부인들은 마트 상품권을 내밀며 이걸로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다. 여기서부터는 친구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당 키오스크는 그나마 초기 버전이라 지폐와 카드를 둘 다 쓸 수 있지만 상품권 투입구는 없다. 할머님, 이 기계가 상품권으로 결제가 안 되고요. 이걸 1층 고객만족센터에 가셔서 현금으로 교환해 오셔야 해요. 상품권 말고는 동전만 있다는 노부인들은 카운터에 상품권을 내밀면 사람이 알아서 계산 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걸 또 언제 1층까지 가나 밥 한번 먹기 참 힘들다 하면서 키오스크 앞을 떠나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향한다. 순두부와 유부우동을 받아와서 씨와 친구가 막 뜨려고 할 때 이번에는 또 한 노인이 답답하다는 듯이 키오스크를 두드리고 선다. 아까 2 노부인보다 조금 더 희끗한 백발이다. 누가 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여기 왜 사람이 없어? 소리친다. 씨는 젓가락으로 우동 면발을 뒤적거리면서 친구의 눈치를 보는데 이번에는 친구가 일어서지 않는다. 거의 의도적으로 그를 외면하면서 앞에 놓인 반찬을 짚고 모래탈취제와 캣타워와 집사로서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쩌면 그 노인 또한 아까 노부인들처럼 카드나 현금 없이 상품권을 가져왔을지 모르는 일이라 씨도 그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노부인들은 구시렁거리면서 1층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이번 노인은 여기 돈 받고 주는 사람이 딱 지키고 서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생면부지의 타인을 붙잡아다 호통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에이씨, 사람을 세워놓아야지 사람을. 우리 같은 노인들은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서 키오스크 화면을 때리던 노인은 이제 기계의 옆구리도 때린다. 씨가 어린 시절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은 라디오나 화질이 좋지 않은 TV를 집안의 가장이 일단 두들겨 패고 보던 식으로 말 안 듣는 것들은 우선 패고 보아야 한다던 그 모습 그대로. 화면에서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옌병, 기계가 쫑알거리기나 하고. 노인은 화면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자리를 떠난다. 사람을 세워놓아야지. 혹 보조 인력이 옆에 있었다면 노인은 그 사람을 때렸을 것이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무작위로 출력하는 기계의 옆구리를 때리면 해결된다는 믿음 그대로 사람을 때렸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니 거기 사람이 없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씨는 생각한다. 그걸 생각하니 거기 사람이 없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씨는 생각한다. 설령 친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단연간의 경험으로 설명과 안내를 잘하고 그 노인에게 상품권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이 있었더라도 메뉴를 고른 다음 나올 포인트 적립 방법을 선택하세요 단계에서 여러 종류의 포인트나 멤버십의 개념 자체를 설명하기가 난감했을 것이다. 적립을 그냥 패스하면 패스했다고, 설명하면 하는 대로 못 알아듣겠다고 때릴 것처럼 생긴 사람에게는 씨는 어린 날 해가 저물기 직전 매점 부스에 줄을 섰던 때 이리로 나와 얼굴을 보이라던 주정뱅이를 떠올린다. 얼굴을 보이든지 말든지, 심지어 그녀에게 얼굴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매점에 팔팔이 없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수 있게끔 얼굴을 내놓으라던 주정뱅이를. 분명 거기 사람이 존재하는데 존재를 증명하라던 자를. 거기에 네가 안 보이면
들어줄 사람이 눈앞에 없으면 내가 마음 놓고 욕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부스 안에 그녀가 막상 얼굴을 보이자 훈계할 핑계가 사라져 조롱의 노래를 부르며 떠나가던 그 주정뱅이는 이마가 깨진 다음 어떻게 되었더라? C는 그때 아빠 심부름으로 석간신문 한 부를 샀을 것이고 C가 부스 앞에 섰을 때는 이미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다시 손끝만 나왔던 기억이 어렴풋하다. 남자는 방문을 열고 뛰쳐나간다. 그녀가 남긴 메모에는 그렇군요. 저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7시에 근무가 끝납니다. 의향이 있으시다면 8시까지 로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 마침 시간은 꼭 7시 30분이다. 로비는 체크인을 하거나 외출하러 드나드는 숙박객들로 부산하다. 손목시계를 보며 전화를 받는 사람, 서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는 사람들에서 좋게 연함은 명은 된다. 1시간을 기다리겠다고 했으니 벽에 기대서 있지는 않을 테고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을 것이다. 남자는 소파 쪽으로 다가간다. 총 8명이 앉아 있고 그중 3명의 비즈니스맨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다른 팀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이와 아기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그러면 나머지 1명이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소파의 제일 바깥쪽, 몸을 일으켜 나가기 쉬운 쪽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 그런데 설마 하며 남자는 멈추어 선다. 저게 혹시... 남자는 자신이 입 밖으로 낸 목소리가 간신히 가청 범위 내에서 떨리는 것을 듣는다. 두쿵 두쿵. 남자의 심박수가 과장 강조되어 예기치 않은 분위기의 BGM과 어우러진다. 책 읽던 사람이 고개를 든다. 1403호 손님이신가요? 활짝 웃으며 그녀가 일어나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쓴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비슷한 연세일 것 같은 그녀가. 장르가 바뀐다. 휴먼 코미디풍으로. 더는 로맨스가 아니게 된다. 현실 사례를 진지하게 찾아보자면 어느 정도 돈에다 지위를 확보한 남성이 호텔 하우스키퍼인 또래 여성과 성의 있는 교제를 이어가는 일과 노년 여성, 젊은 남성의 로맨스와 결혼이 이루어지는 사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빈도가 높을지 모르지만 후자는 노년 여성이 젊은 남성보다 부유층 혹은 주류층에 속하거나 최소한 둘의 사회적 지위가 엇비슷한 경우가 많다. 영화는 투자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산업이므로 가능한 한 소비자 다수의 기분과 니즈를 만족시켜야 한다.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그것을 새로이 형성하고 주도하는 쪽이 문화의 존재 가치 측면에서 의미 있음은 물론 성공했을 때 더욱 인정받게 될지 모르나 이미 시장에 정착한 욕망을 충실히 재현하고 그에 부응하는 쪽이 리스크가 적다. 브레이크 풀린 장면이 여기까지 떠내려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흐름이란 이런 것이다. 남자는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여자와 몇 차례 식사와 술을 함께하면서 만나고 싶다곤 했지만 사귀자고 쓴 적은 없는 자신의 신중함을 마음속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는데 한편으로는 편안하고 유쾌한 그녀의 화술과 일반 상식에 감탄하고 그녀가 타인에게 베푸는 몇 가지 행위와 관심들을 눈여겨본 결과 좋은 사람이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단지 타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입장과 이미지에 대해 마음대로 재단에 가까운 상상을 했던 자신의 편견과 무례, 무관심을 깨달은 뒤 원래는 그녀에게 작업을 걸 의도였음을 고백한다. 이는 평범한 고백이 아니라 뜻밖의 사고나 우연으로 인해 폭로되어야 더욱 극적일 것이다. 남자가 이때까지도 그녀의 장점을 몇 가지 포착하긴 했으나 그녀가 진정으로 말을 갖고 자신의 얼굴을 가졌는지 그들 사이에 어디까지나 동등하게 말이 주어졌는지 대해서는 깊이 고민한 바 없음이 들통나는 장면으로서 말이다.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거라면 몰라도 이미 넘치는 것에 대해 통감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이는 스스로의 고발보다는 발각의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당연히 그녀는 처음부터 남자의 의중을 짐작하고 한 방 먹여주려는 생각으로 응했는데 거기서 바로 물러나지 않고 꾸준히 만남을 이어온 남자의 성실한 태도를 높이 산다고 대답하며 당신은 어디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남자는 인생 경험이 많은 그녀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고 현명한 지혜를 전수받은 뒤 출장 업무를 마무리하고 호텔을 떠난 뒤에도 가족적인 관계로 남아 우정의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과정과 대단원을 위해 처음부터 조정하고 추가해야 할 설정은 출장을 떠나오기 전 남자에게는 관계가 소원해진 여자친구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며 출장을 마친 뒤 정신적으로 조금은 성장한 남자가 여자친구와 오해를 풀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애쓴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다. 등장인물 모두가 손해볼 거 없고 비극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좋은 게 좋은 결말로 쾌적하고 안전한 콘텐츠를 추구하는 일군의 소비자에게 최대한으로 복무하는 방법이다. 코미디 요소를 강화하자면 중간에 여자친구가 관계 회복을 요구하며 출장지로 갑자기 찾아왔다가 그와 그녀를 보고 오해를 아는 채 도망쳐버리는 장면을 추가할 수도 있겠고 여자친구를 얼른 쫓아가라는 그녀의 충고를 듣고 남자는 달려가거나 반대로 따라가기를 포기하여 더 큰 문제의 불씨를 키워도 좋겠지만 이때 소비자가 견딜 수 있는 공감성 수치의 한계를 신중히 가늠하는 게 좋을 것이다. 반면 감독과 제작사 리스크를 감수할 의사가 있다면 여기서 남자는 기존 여자친구와 결별하고 늙은 하우스키퍼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매달리거나 내달리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다소 파격적이라는 인상은 줄 수 있지만 파격만 바라보고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이미 수잔 서랜든 주연의 하얀 궁정과 이자벨 위페르 주연의 수브니르 그리고 아네트 베닝 주연의 필름스타인 리버풀 등이 있으니 그렇게까지 모험이나 혁명이라는 느낌은 주지 않으면서 공연히 관객의 마지노선이나 이런저런 골짜기만 건드리다가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코미디가 상당 부분 거두어지고 극한의 멜로 쪽으로 치달은 결과 애초 상정했던 관객 범위가 달라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멜로와 로맨스는 닮은 얼굴을 한 다른 성격의 형제와 같다. 어정쩡하게 변질될 바에야 장르를 아예 변경하여 서스펜스 스릴러풍으로 돌리면 어떨까? 약속 장소에 나온 늙고 볼품없는 청소부를 먼 발치서 확인하고 환멸을 느낀 남자는 서둘러 업무를 정리하고 체크아웃한다. 그러나 그가 도망치듯이 멀어지는 모습을 확인한 그녀는 어느 날부턴가 그의 주위를 맴돌며 그의 연인과 지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남자는 얼굴 없는 상대라 하여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한 자신의 무책임과 과오를 비로소 후회하나 이미 때는 늦었고 친구를 보내고 도서관의 서가 사이를 방황하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에 돌아온 C는 피아가 공을 굴리며 잘 노는 모습부터 확인한 뒤 가방을 내려놓다가 식탁 뒤 쟁반에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것을 본다. C는 꿈속의 영화가 중단된 뒤 현실에서도 그와 비슷한 종류의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테이블에 메모를 적어두고 외출했다. 피아와 둘이서만 사는 집이라 자주 필요하지는 않지만 고양이 털과 욕실, 부엌 청소 등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가사도우미 출장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가사도우미의 얼굴은 처음 면접 때만 보았고 면접 당시 고양이의 상태 관찰을 위해 실내 CCTV가 있다고 양해를 구한 뒤 현관 비밀번호만 넘기고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도우미가 일하는 동안 C가 집에 머물러 있어도 무관하나 독신 생활이 길고 대부분의 일을 혼자 하면서
업무 전달은 메시지와 메일 위주로 주고받는 C는 도우미와 혹시라도 나누게 될지 모르는 스몰 토크에 자신이 없었다. 예전에 동네 상가 건물에 붙어있던 파출부, 식당, 조경 간판을 보고 급하게 이사 청소 서비스를 불렀다가 엄마 뻘되는 도우미가 고향은 어디냐, 왜 혼자 사느냐부터 형제는 몇이냐, 남자친구는 없느냐 같은 것을 묻는 바람에 질려버린 경험도 있었다. C는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어른으로 그런 질문이 불편하니 말 걸지 말아달라고 요구해도 되었겠지만 얼굴을 마주하고서 그런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다. 지금 이용하는 홈케어 웹사이트에서는 도우미의 호칭을 매니저라고 통일하며 계약할 때 업체에서 교육이수 증명서와 배상 책임보험 증서를 보내는 등 최대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느낌을 내려고 한다. C는 처음 한 달은 의구심과 조바심을 안고 CCTV를 확인해 보곤 했다.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도우미가 피하도 잘 다루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외출하면서 휴대전화로 당부사항만 보내두기 시작했다.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빨래는 조금 더 모아서 할 거니까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청소기는 AS 센터에 보냈으니 청소포 밀대로 부탁드립니다. 주방 세제와 욕실 세제 리필은 다용도실에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처음 필요한 사항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하지 않고 손글씨로 써서 식탁에 남겨두었다. 꿈에서 본 대로 항상 청결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 뿐이며 그마저도 업체 측의 중개 수수료를 떼일 테고 C와 그녀의 관계는 거기서 머물겠지만 그래도 C는 한 줄을 더 추가했다. 여행 가서 사온 과자인데 괜찮으시면 드세요. 그리고 포장 상태 그대로의 과자 위에 그 메모를 남겨두었다. 그 과자 상자가 사라지고 쟁반에는 단 메모가 남아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포스트잇에 적힌 내용은 그 한 줄이 전부지만 C는 잠깐이나마 마음이 따뜻해진다.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도 선 넘는 관심이나 무례한 참견을 동반하지 않고도 타인과의 관계 형성은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기며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길 없는 영화 속 남자가 첫 번째 답장을 받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녁을 먹고 나서 C는 한동안 정리하지 않아 용량이 아슬아슬할 CCTV의 메모리를 빼낸다. 별다른 의도 없이 다만 호더 기질 때문에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 컴퓨터 하드에 모두 옮긴다. 그러다가 무심코 오늘치 영상을 클릭한다. 몇 분 지나지 않아 C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는다. 도우미가 그전과 다른 사람이다. 지나간 영상 2달치를 모두 재생해 본다. 단 한 번 면접을 보았을 뿐인 도우미의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바로 지난주까지 왔던 사람은 전형적인 짧은 펌의 장년 여성이었는데 오늘 영상에는 긴 생머리를 묶은 중년 여성이 나온다. 어쩌면 C보다 적은 나이일지도 모르는 얼굴이다. C는 옷장을 열어 가방 개수를 확인하고 화장대 서랍을 열어 반지와 장신구를 확인한다. 책장에 꽂힌 클리어 파일과 보통 사람이라면 손대고 싶지 않을 것 같은 지루한 제목들이 붙어있는 책을 꺼내본다. 끼워두었던 통장과 현금, 사용 빈도가 낮은 카드 모두 위치가 바뀐 느낌은 없다. 그러는 동안 C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주거나 확신을 환기하듯이 고개를 주걱거린다. 업체와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건 반사적이다. 당연한 본능이다. C 아니라 누구라도 이 상황에 이렇게 할 것이다.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 4시간을 체류한 것이다. 그 전에 도우미에게 무슨 일정 변동이 생겨 누가 좋은 마음으로 데이터를 띄었든 어떻든 간에 이름도 모르고 업체의 교육 이수 여부도 모르는 누군가가 들어온 것이다. 최악의 경우 업체에 소속되지도 않은
도움이 개인의 교회 친구나 딸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정식 소속 매니저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간다고 사전에 업체가 연락을 주었어야 했다. 사정상 다른 사람이 온다고 당일치기로 문자만 주었더라도 C는 이렇게까지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고 호불호를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니저 관리 소홀로 장기 이용 고객을 놀라게 했다. 이 무성의를 용서할 수 없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빠져서야 되겠는가? 내일 9시 땡치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서비스 요금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낼 것이다. 돈을 지불하고 노동을 구매한 입장에서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긴 생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가 청소를 얼마나 잘 수행했으며 평소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는 미안하지만 고려 대상이 아니다. C는 이를 갈면서 잠자리에 든다. 피아가 옆으로 다가와 몸을 뻗는다. 그리하여 남자는 방문을 열고 뛰쳐나간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렇군요. 저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서로 불필요한 기대를 갖게 될까 두렵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만 간직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열어준 마음을 놓칠 수 없는 남자는 그대로 프런트에 달려가 1403호를 청소한 분이 이미 퇴근했는지 여부를 묻는다. 혹시 객실에 무슨 불편한 점이라도? 하며 조심스레 입을 떼는 컨시어지의 말을 잘라버리고 체면이나 타인의 시선 집중은 무시하고서 아무런 문제 없고 다만 그동안 청소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꼭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서라고 사실에 가까운 경위를 설명하며 청한다. 식사나 데이트 약속이라면 수상쩍고 부담스럽겠으나 로비에서 커피 한 잔 정도야 어떤가 싶어진 컨시어지는 스태프룸에 들어가 직원들과 몇 마디 나누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5분 남짓 지났을 때 마침 퇴근길이었는지 회색 코트와 무채색 위주의 검소한 사복 차림의 핸드백을 맨 그녀가 수수하면서 청결해 보이는 이미지에다가 상냥하면서도 약간 난처한 빛이 감도는 얼굴을 하고 로비에 나타난다. 이때 그녀가 느끼는 난처함이란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열심히 일했을 뿐인 자신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치아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겸손한 의구심이다. 정해진 수순과 패턴대로 남자는 여자의 실물을 보는 순간 한눈에 사로잡히고 봄으로써 비로소 현연하기 시작한 타인의 얼굴은 메모의 글자체를 보고 했던 예상이나 은근히 가졌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얼굴을 확인하고 나자 그는 비로소 타인에 대해 응답을 하고 타인으로 인해 상처받을 용의도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약간의 실랑이나 해결 가능한 수준의 난관만이 남아있을 뿐 사랑의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 설령 어디선가 100만 번쯤 본 듯한 젊은 선남 선녀의 스토리면 또 어떤가? 사랑은 재료이며 그것을 먹기 좋게 요리하는 것은 칼을 쥔 셰프의 디테일에 달려있다. 태어나서 40여 년간 먹은 파스타가 수백 접시에 이른들 이 세상에서 파스타가 없어져야 한다거나 이 가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식당에서 별반 맛 차이도 안 나는 파스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는 것처럼 결국 이걸로 소설을 쓸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나 시는 꿈속에서도 비로소 안심이 된다. 균형과 평형 감각을 찾은 것이다. 지연도, 미정도, 유예도 그 어떤 불안한 요인도 없이 최대 다수의 마음을 최대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시간이다. 지금은 아직 램수면의 망망대해를 떠도는 조난자일 뿐이지만 시는 일어나면 피아를 품에 끼고 한 손으로라도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할 것이다.